10월 2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양봉 전환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오늘 사실 전쟁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아니고 폐지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또 반사익이 되는 관련 테마주들이 오르기도 했고, 여전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물론 차이나 ETF 쪽에 주요 매수 주체들이 대부분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쏠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주도주가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쏠리기도 했는데 결국 오후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연휴가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판에 또 매도세가 좀 더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 강세하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시장이다. 결론적으로는 좀 증시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가 저점, 현재 2700포인트가 고점으로 박스권을 만든 지가 한 4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6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깨려면 결국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5조 4천억 원입니다. 너무 낮아요.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이 800선을 위로 유지를 하려면은 거래대금이 8조 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너무 낮아버리니까 시장에서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또다시 삼성전자 이런 업종들 위주로 나왔고, 특히 기관 금융투자의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좀 괜찮았던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좀 전쟁 리스크, 월요일 같은 경우는 NK 트레이드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현재 국내 증시에는 하반기까지 제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반기까지 제로가 없다. 하나 남은 게 뭐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금투세 폐지, 요 딱 두 가지인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계속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1일날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까지 밀려버리거든요. 올해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은 11월까지는 국내는 금리 인하의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다시 좀 불리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운 시장이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면서 또 4분기까지 시장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이 좀 확정적으로 이슈가 나왔죠. 중동 전쟁 리스크도 그렇고 항만노조 파업도 그렇고 관련 테마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오후장에 쫙 다 빠지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정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에 딱 제목이 걸리면은 파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중국산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36.4% 반덤핑 관세를 임시로 부과합니다. 이게 지금 4일날 이제 결과가 나오죠. 4일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산업별 중국의 공급가 현상이 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지금 미국이랑 유럽연합, 미국은 관세를 27날 진행시켰고, 유럽연합도 4일날 확정 짓습니다. 배터리랑 포함해서요. 여기에 태양광, 철강, 오늘은 철강에 지금 관세를 때려버렸죠. 반덤핑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석유화학 등 지금 보시는 이 관세에 반사익이 되는 업종들이 한두 번씩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의료 제품 뭡니까, 여러분들? CDMO 관련 테마주들 삼성바이오로스 100만 넘어갔잖아요.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조선 관련 테마주도 최근에 강세가 나왔고, 오늘 철강주들 강세가 나왔고, 배터리 이제 결정 나고, 태양광,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엄청나게 ETF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서 거의 최대 20%에서 최대 70%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장마판에 ETF가 조금 빠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20%대 거의 상하가 근처에 갔다가 빠진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오늘 다 찾아봤는데 기관들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오늘 컸죠. 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200발 정도의 미사일 날렸는데 사상자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추가 보복 없으면은 보복 조치 종료하겠다. 우리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한번 공격했다. 근데 너희들 보복 안 하면은 우리도 보복 안 할게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딱 이 시점을 기점으로 코스닥이 쫙 올랐거든요. 양봉전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할 수 있어. 요런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5장 넘어가면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 이 전쟁 리스크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이슈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진짜 우리가 촛불 들고 난리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요거 딱 발언 이제 나왔죠. 이 발언이 나오고 이게 언론에서 공론화 되자마자 바로 폐지. 그러니까 사모펀드 공개하기 싫은 거야. 그 정도로 사모펀드가 무섭나 봅니다, 진짜로. 사모펀드 국회의원 가입내 공개하자.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이 사모펀드에 재산을 넣으면은 국회의원 재산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국회의원인데 10억 가지고 있어. 10억 사모펀드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대재산은 0원이 됩니다. 왜? 사모펀드는 이 펀드 가입자를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는 사실 정보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정책이라던가. 하면 안 되죠. 공개해야 된다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꼬리 맞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투세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 세금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다. 사모펀드 내가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 한번 해가지고 진짜 누가 더럽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밑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여기 한번 매수세가 있긴 한데 거쳐치면은 20일 넘어요. 지금 18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18거래 연속 매도세입니다. 18. 네, 그 정도로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매도세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 지금 또 2달 동안 법조공만 들어갔죠. 미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8년째. 그리고 삼성전자 동남아 호주 해외 인력 감원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2거래 연속 나왔거든요. 이슈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 오늘 특히 맥커리에서 목표가 6만 전자로 반토막을 내버리니까 장중에 59,900원까지 떨어졌죠. 지금 삼성전자를 여기서 그냥 만약에 제정신이라면은 정부가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미국도 다 지원해줍니다. 인텔에서 얼마나 돈을 때려박아요, 미국이 최근에. 인텔, 마이크론에다가 계속 반도체 지원금 때려박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거의 16%까지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24%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16%까지 떨어졌단 거예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 이런 영향이 약화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요 밑에 하이 그룹들은 삼성전자보다 못 났잖아요. 다 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저 중국 감초들밖에 없을 건데 댓글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아무튼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좋으나 미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살아야지 지수가 올라갑니다. 얘가 살아야지 패시브 자금들 끌고 올 수 있는데 쉽지 않다. 네, 당분간 쉽지 않고 아쉽습니다. 네, 정부 대책도 너무 아쉽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 다만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장마판에 이제 이게 단독 기사라 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 단독 기사는 이것들이 맨날 뉴스 바꿔버리고 막 없애버리니까 네,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또다시 그 HBM3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또 뉴스 없어졌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은 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단독 기사라 가지고 지금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데 아무튼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내일 모레 또 반등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삼성전자는 저 반도체 겨울론 빼고도 악재가 너무 많아, 내부적으로.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5조 4천억 원 그냥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연기금이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비 한번 매수 딱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연기금이 아주 미친듯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상한가가 3개 나왔는데
좀 황당하죠, 여러분들. 뭐가 황당하냐면은 셀루메드를 제외하고는 시총이 1000억이 넘는 주식이 없습니다. 막 200억, 300억짜리예요, 전부 다. 200억, 300억짜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짜 상한가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철금속 관련 테마주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철금속을 전량 수입합니다, 전량. 비철금속이 우리나라에 안 나. 비철금속은 전량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철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알루미늄이 왜 오르냐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호주에서 많이 우리가 사옵니다. 중국에서 많이 안 사오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리 이런 거는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사오거든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 오늘 장중에 슈어소프트테크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죠. 자율주행 관련 테마 이슈는 10월 10일날 로보택시 공개도 있지만은 지금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신기해서 타보려고 한대.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에는 모멘텀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서도 네, 남선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알루미늄 1위는 조일알루미늄이죠. 네, 조일알루미늄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시가총액 장악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자, 내일 또 쉽니다. 나 뭐 하죠? 할 게 없어. 자, 우리 환자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뭐 그랜드 오픈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헉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종목 2000개 박는 거 보고 헉하긴 했는데, 원래 한국 주식이 이래요. 원래 이렇다는 점들을 꼭 우리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많이 확보하자, 종목을 많이 줄이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종목 계속 많이 줄여야 되고 현금 많이 확보하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 신호가 아니더라도 수익권 있는 종목들, 아니면 내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3% 5% 정도를 자율 매매를 걸어놓고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항상 자율매매 좀 걸어두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호만 받아서 주식 하실 거면은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 양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레벨이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일 쉬고 또 모레 뵙게 될 텐데, 또 내일 또 아시겠죠, 여러분들 5분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